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7월 중순만 4,446포인트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나스닥 시장은 지난 10월 26일에는 12,543포인트까지 밀려났다. 최고점에서 13%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고 중요 시장들 대부분 이에 준하는 하락폭이 발생하면서 우리 시장의 경우 이보다 조금 깊은 15%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2021년 1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작년 10월 중순 추세적 1단계 하락 과정의 최종적인 저점에 도달하였는데 최고점에서 38%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추세적 하락 과정은 동일한 강도의 하락 압력이 두 번에 걸친 하락 과정을 통하여 잠재된 하락 압력이 모두 소멸된다. 나스닥 시장이 앞서 추세적인 1단계 하락 과정에서 최고점에서 38%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한 만큼 나스닥 시장 내면에는 재차 38% 전후까지 밀어내려고 하는 잠재적 하락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중순 나스닥 시장은 1단계 하락 과정의 최종적인 저점이라 할 수 있는 1088포인트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7월 중순까지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14,446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작년 10월 중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추세적 하락 과정을 멈추고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에 힘입어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7월 중순 이후 나스닥 시장은 회복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고 난 다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 이후 그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을 2%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강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나스닥 시장의 경우 상승 과정을 멈추게 되면 내면에 해소되지 않은 고점에서 38%를 넘어서는 잠재된 하락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지난 7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하락 압력은 실제 고점에서 38%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박스권에 머물면서 제한된 하락 과정과 상승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을 의미하고 길게 이어질 경우 5년 이상 박스권에 머물 수도 있다. 작년 10월 중순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을 견디어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만약 이 시기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갔을 경우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은 본격화되고 이 과정의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나와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위기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낼 필요가 있었고 당시 나스닥 시장 스스로 이를 멈추게 할 상승 동력이 없었던 관계로 세계 주식시장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작년 10월 중순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였고 이를 계기로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 하락 과정을 멈추고 지난 7월 중순에는 14,446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작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7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강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 이스라엘 사태까지 불거짐으로 조정폭 또한 깊어지고 있다. 조정폭이 깊은 만큼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물가를 재차 강하게 누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이런 모습에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락세가 어느 시점 최종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재상승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지난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주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시점 제대로 잡히는 과정으로 나아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물가 수준이 제대로 잡히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면 세계 주식시장이 먼저 조정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므로 주식시장을 통하여 먼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물가 수준이 제대로 잡히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통제를 하게 되면 물가 수준은 제대로 잡히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하여도 3%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세계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하락 과정은 물가 수준을 제대로 잡기 위한 마지막 노력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중요한 것은 이번 하락세를 멈추고 난 다음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점은 작년 10월 중순 이후 새로운 상승 구도를 제대로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일본 시장의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중의 상승 구도가 제대로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와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작년 10월 중순 이후 보여준 상승 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조정 국면에서 일본의 자동차와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도요타 자동차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은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종목이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일정 기간 박스권에 머물다가 앞서의 최고점을 뚫고 올라설 경우 일본의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본격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적극 가담하면서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JP모간 체이스가 2021년 최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설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큰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하락세는 멈춘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때를 기다린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락세를 멈춘 다음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다.